추석,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추석의 모습은 모두 같을까요?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추석과 지금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추석은 사뭇 다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했고 그와 함께 명절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마음,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떠있는 둥근 달처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추석 풍경 속으로 들어가 그 시절 사람들의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명절을 만나보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추석과 비교해 보려 합니다. 제1부 6080년대 고향의 추석. 귀향길의 풍경. 추석을 며칠 앞둔 서울역 플랫폼입니다. 기적 소리와 함께 증기를 내뿜는 기차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플랫폼은 고향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손에는 보따리와 바구니, 어깨에는 커다란 짐가방을 메고 아이들 손을 꼭 잡은 채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피로가 함께 어려 있습니다. 빨리 타세요. 빨리요. 영무원의 외침이 플랫폼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기차에 오릅니다. 객차 안은 이미 만원입니다. 좌석은 물론이고 통로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짐칸에, 어떤 이들은 화장실 앞 좁은 공간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부모님,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향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황금빛 들판이 장관입니다. 고개를 숙인 벼이삭들이 바람에 일렁이며 풍요로운 가을을 노래합니다. 객차 안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는 경상도 안동까지 갑니다. 아이고, 먼 길 가시네요. 낯선 사람들과도 금세 정이 들고 아이들은 객차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놉니다. 역에 내리면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됩니다. 버스를 타고 더 깊은 시골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드디어 먼지를 날리며 버스가 도착합니다. 이 버스 역시 만원입니다. 심지어 지붕 위에까지 사람들이 올라탑니다. 위험하지만 고향에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두가 참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짐을 머리에 이고 한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비포장도로를 걸어갑니다. 신발에는 흙먼지가 가득하고 이마에는 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고개를 넘어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엄마, 우리 집이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이 뛰어나옵니다. 왔구나, 왔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집으로 들어서는 가족들의 뒷모습에서 따뜻한 정이 느껴집니다. 전통시장의 활기. 추석을 일주일 앞둔 전통시장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토란 사세요. 싱싱한 토란. 대추, 밤, 곶감. 제사상에 올릴 최고 품질입니다. 상인들의 구성진. 호객 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노점상들 사이로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이 배추 얼마예요? 한 포기에 300원입니다. 너무 비싸네, 깎아주세요. 아이고, 어머니, 이게 요즘 시세예요. 그래도 단골이시니까 250원만 주세요.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듭니다. 나물 파는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등 제사상과 차례상에 올릴 각종 나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도라지 한 단에 얼마예요? 500원입니다. 직접 캔 거라 정말 좋아요. 아주머니는 한 움큼씩 집어들어 무게를 재고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싸줍니다. 과일 가게에는 황금빛 배와 빨간 사과, 주홍빛 감이 탐스럽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과 한 박스 얼마예요? 2,500원입니다. 시식 한번 해보세요. 상인은 칼로 사과를 깎아 손님에게 권합니다. 아삭한 소리와 함께 입 안가득 단물이 퍼집니다. 좋네요. 하나 주세요. 건어물 가게에서는 북어, 오징어, 문어 등이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마른 명태의 독특한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북어 5마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재사용이시죠?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상인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크고 살이 두툼한 북어를 골라 포장합니다. 한과 가게 앞에서는 아이들이 군침을 흘립니다. 유과, 약과, 매작과, 다식 등 갖가지 한과가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엄마, 저것 좀 사줘. 명절 때 먹을 거니까 조금만 참아.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한과 몇 종류를 삽니다. 아이 주는 거니까 맛있는 걸로 주세요. 시장 한편에서는 송편을 찌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이모, 송편 맛 좀 볼 수 있어요? 그럼요, 드셔보세요. 따끈따끈한 송편 하나를 받아 입에 넣으면 쫄깃한 떡 속에서 달콤한 깨소가 흘러나옵니다. 맛있네요. 2접시 주세요. 장을 보는 것만도 큰일입니다. 장바구니 2~3개를 들고 시장을 누비다 보면 어느새 해가 기울어 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만족스러움이 가득합니다. 명절 준비를 제대로 했다는 뿌듯함,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 기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명절 준비를 해야지. 머릿속으로는 벌써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가족들이 반깁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온 가족이 함께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옮깁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송편 빚기. 추석 전날 오후 대청마루에 온 가족이 모여 앉습니다. 커다란 대야에는 하얀 쌀가루가 가득 담겨 있고 쑥을 섞어 만든 초록색 반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는 참깨, 팥, 밤으로 만든 소가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가 중심에 앉아 송편 빚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반죽을 떼어서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우물을 만들어. 그리고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오므려 주는 거야. 너무 세게 누르면 터지니까 살살 해야 해. 어머니와 며느리들은 할머니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며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것은 너무 크고 어떤 것은 소가 삐져나오고 어떤 것은 납작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맛은 똑같아. 아이들도 작은 손으로 열심히 송편을 빚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5살 손녀가 자랑스럽게 자신이 만든 송편을 보여줍니다. 모양은 엉망이지만 할머니는 크게 웃으며 칭찬합니다. 우리 손녀가 잘 만들었네. 이 송편은 특별히 표시해두었다가 우리 손녀 줘야겠다. 남자들도 어색하게나마 송편 빚기에 동참합니다. 큰 손으로 작은 송편을 만들려니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건 송편이 아니라 주먹밥 같은데요. 아들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놈이. 아버지 젊었을 때는 나도 이런 거 잘 만들었어. 하지만 아버지도 자신의 서툰 솜씨에 함께 웃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송편을 담은 소쿠리가 하나둘 쌓여갑니다. 하얀 송편과 초록색 송편이 가득 담긴 소쿠리를 보면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올해는 정말 많이 만들었네.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송편을 다 빚고 나면 이제 찌는 일이 남았습니다. 커다란 시루에 솔잎을 깔고 그 위에 송편을 올립니다. 솔잎의 향긋한 냄새가 주방에 가득 퍼집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핍니다. 장작이 타면 에는 탁탁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송편이 익는 동안 온 가족은 마루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너 학교에서는 요즘 공부 잘하니? 네, 할아버지.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우리 손자 똑똑하네. 나중에 서울 가서 대학 가야 해. 열심히 할게요. 드디어 송편이 다 익었습니다. 시루 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솔잎 향기가 솟아오릅니다. 반질반질 윤기 나는 송편을 보면 절로 침이 넘어갑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라. 할머니가 접시에 송편을 담아 아이들에게 건넵니다. 갓 찐 송편 하나를 입에 넣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함께 고소한 깨소가 입안에 퍼집니다. 솔잎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 더욱 특별한 맛입니다. 아, 맛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한 개만 더 먹어도 돼요? 그래, 하나만 더. 내일 차례 지낼 것도 남겨놔야지. 저녁 무렵 온 가족이 함께 만든 송편이 상 가득 담겨 있습니다. 비록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그 하나하나에 가족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송편들은 내일 아침 조상님 앞에 올려질 것이고 가족들이 나눠 먹을 것입니다. 송편 빚기는 단순히 명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살림의 지혜를 전해주고 어머니는 딸에게 가족의 전통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이렇게 추석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마당에는 준비한 송편과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고 보름달이 그 위를 밝게 비춥니다. 내일이면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고 온 친척들이 모여 한바탕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집 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명절의 정취를 더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음과 정을 나누던 그 시절, 소박했지만 풍성했던 명절.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했던 시절입니다. 손수 빚은 송편 하나에 담긴 정성, 함께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시절의 추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제2부 오늘날의 추석. 현대의 귀향길. 추석 연휴 첫날 새벽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차들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빨간색 브레이크 등이 끝없이 이어져 마치 붉은 강물처럼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정체 구간이 가득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 서울 톨게이트부터 전 구간 정체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평소의 2배 이상입니다. 교통방송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운전석에 앉은 아버지는 한숨을 쉽니다. 일찍 출발했는데도 이미 막히네. 조수석에 앉은 어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보, 내비게이션 경로 다시 검색해봐요. 우회도로로 가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알았어요. 다음 휴게소에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뒷좌석에서는 아이들이 각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차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속 10km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아빠, 아직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원래는 3시간이면 도착하는데 오늘은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에이, 너무 오래 걸려. 아이는 불평하며 다시 게임에 집중합니다. 1시간을 더 가서야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휴게소는 귀향객들로 북적입니다. 화장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식당과 편의점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화장실 다녀올게요. 나는 커피 좀 사올게. 애들 뭐 먹을 거 있어? 저 아이스크림이요. 나는 핫도그. 휴게소에서 30분을 보내고 다시 출발합니다.
고속도로는 여전히 주차장 같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귀향길 교통체증으로 힘드시죠?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시 휴게소에 들어갑니다. 식당 메뉴판을 보며 주문합니다. 불고기 덮밥 2개, 돈가스 하나, 짜장면 하나요. 휴게소 음식값이 비싸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배고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맛은 그저 그렇지만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에 오릅니다.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제 반 왔어.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다리 아파요. 언제 도착해요? 곧 도착해. 조금만 더 참아.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고속도로를 빠져나옵니다. 국도로 접어들자 차는 조금 더 빨리 달립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기 우리 동네 표지판이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오후 4시 드디어 고향 집에 도착합니다. 출발한 지 6시간 만입니다. 차에서 내리니 온몸이 뻐근합니다. 아이고 다리야. 허리를 펴며 기지개를 켭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왔구나. 길이 많이 막혔지? 네, 어머니. 엄청 막혔어요. 고생했어. 얼른 들어와서 쉬어.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트렁크를 엽니다. 선물로 가져온 과일 상자, 한우 세트, 건강식품 등을 꺼냅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에이, 뭘 이런 걸 또 사왔어. 돈 아까운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쁜 표정이 역력합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피로가 몰려옵니다. 긴 운전으로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쉬고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봅니다. 저녁 먹기 전에 좀 쉬어야겠어요. 명절의 기쁨보다 여행의 피로가 먼저 느껴지는 현대의 귀향길입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추석 일주일 전 대형 할인마트입니다. 넓은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아 한참을 돌다가 겨우 구석진 자리에 차를 댑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서자 추석 대잔치, 최대 50% 할인,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카트를 끌고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명절 선물 세트 코너입니다. 한우 세트, 과일 세트, 전복 세트, 홍삼 세트 등이 화려한 포장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엔 뭘 사갈까? 선물 세트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가격표를 보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작년에 한우 세트 사갔으니까 올해는 과일 세트로 할까? 카트에 배와 사과가 고급스럽게 담긴 과일 세트를 담습니다. 식품 코너로 향합니다. 냉동 코너에는 이미 만들어진 전류가 가득합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야채전 등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 편하네. 집에서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서너 팩을 집어 카트에 담습니다. 바로 옆에는 즉석 나물 코너가 있습니다. 고사리, 시금치, 도라지 등이 이미 양념되어 팩에 담겨 있습니다. 양념까지 다 되어 있으니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겠네. 필요한 나물 몇 가지를 고릅니다. 할머니 시절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손으로 만드셨는데 정육 코너에서는 미리 양념된 갈비 제시도 1개 속편집을 고릅니다. LA 갈비 2kg에 39,000원. 비싸긴 한데 집에서 양념하는 것보다 편하긴 하지. 카트에 담으면서도 가격에 한숨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직접 고기를 사다가 양념을 만들어 재웠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냉장 코너에는 각종 반찬들이 즐비합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등 명절 상에 올릴 만한 반찬들이 모두 완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어느새 카트는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료 코너에서 식혜와 수정과를 집어듭니다. 이것도 예전엔 집에서 직접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 먹는 게 당연하지. 계산대로 향합니다.
계산대 앞에도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15분을 기다려 차례가 옵니다. 물건들이 바코드를 지나가며 가격이 찍힙니다. 총 23만 7천 원입니다. 카드요. 카드를 건네며 속으로 계산합니다. 명절 한 번 지내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면서 생각합니다. 편하긴 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예전처럼 시장을 누비며 하나하나 고르는 재미도 없고 직접 만드는 정성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것들입니다. 한편 다른 가정에서는 아예 온라인으로 장을 봅니다. 스마트폰 앱을 켜고 명절 특별 기획전을 클릭합니다. 차례상 세트, 전통 한식 풀코스 세트, 송편 세트. 다양한 옵션이 나옵니다. 이거 좋네. 주문만 하면 집 앞까지 배달해주니까 편하잖아.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장보기가 끝납니다. 배송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추석 이틀 전 배송 예정. 완벽하네.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총 32만 원입니다. 비싸긴 하지만 직접 장보러 가고 조리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뒤 택배 상자들이 집 앞에 쌓입니다. 큰 상자를 열어보니 깨끗하게 포장된 식재료와 반조리 식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각 재료마다 조리 방법이 적힌 설명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 에어프라이어에 5분. 레시피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통시장의 활기, 상인들과의 흥정, 직접 재료를 만지고 고르는 재미는 사라졌지만 대신 시간과 노력은 크게 절약되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명절 준비가 끝나는 시대입니다. 편리함은 늘었지만 무언가 허전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간편해진 송편. 추석 전날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립니다. 냉장고 코너에는 여러 브랜드의 송편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송편, 우리쌀 송편, 유기농 송편.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송편들은 모양도 일정하고 예쁩니다. 이거 하나면 되겠네. 12개들이 송편 한 팩을 집어듭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비싸긴 한데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편하지.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례를 지내기 전 송편을 찝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만 돌립니다. 띵! 소리와 함께 송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접시에 담아 차례상에 올립니다. 간편하고 빠릅니다.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예 베이커리에서 고급 송편을 사옵니다. 유명 베이커리 앞에는 명절을 앞두고 송편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초콜릿 송편, 녹차 송편, 단호박 송편. 전통 송편뿐 아니라 퓨전 송편도 인기입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선물용으로 포장해 주세요. 네, 고급 포장으로 해드릴까요? 2,000원 추가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쁜 상자에 담긴 송편은 마치 고급 디저트처럼 보입니다. 가격은 한 상자에 2만 원이 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엽니다. 송편들은 정말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기도 일정하고 모양도 완벽합니다. 하나를 먹어봅니다.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쫄깃하고 달콤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문득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송편을 빚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서툰 솜씨로 만든 울퉁불퉁한 송편들, 그 안에 담긴 웃음소리와 이야기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했던 그 송편들. 지금 손에 든 예쁜 송편에서는 그런 추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이에게 송편을 건넵니다. 얘야, 송편 먹어봐. 응. 아이는 무심히 송편을 입에 넣고 씹습니다. 맛있어? 응, 괜찮아. 그리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송편이 특별한 명절 음식이 아니라 그냥 간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직 먹지 않은 송편이 여러 팩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이것들을 언제 다 먹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모여 함께 만든 송편을 아껴가며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남아서 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편의점과 베이커리의 송편은 분명 편리합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힘도 덜 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송편을 빚으며 나누던 이야기, 웃음, 그리고 사랑.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들. 완벽한 모양의 송편을 사는 대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따뜻했던 추억을 잃어버렸습니다. 편리함은 늘었지만 함께 모여 나누던 따뜻한 손맛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추석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